네, 안녕하세요. 아, 구정 연휴는 잘들 쉬셨나요? 예, 저는 구정 연휴 때도, 뭐 집회도 좀 가서 동영상도 좀 담고, 그 다음에 사진도 담고, 그러다가 어제 그 눈 온 다음날 그 머리 좀 식히려고 창경궁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창경궁입니다. 제가 그 사진하고 뭐 영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럴 때 가끔 이제 가는 곳인데, 어제도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어제는 눈 온 다음이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떨까 싶어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역시 좋네요. 사람들도 좀 적고 조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담으면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도 좀 충전시키고 그러고 왔지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 방송을 좀 하면서,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뭐 제가 사실 뭐 귀국하자마자, 귀국하기 전에, 탄핵 사건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불안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부터 이제, 뭔가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책임감도 느끼고 기쁘기도 하고, 뭐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네요. 목소리가 좀 작다, 좀 목소리 좀 느리다,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원래 제가 뭐 그렇게 목소리 큰 편도 아니고 뭐 말이 빠른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은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그러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생각이 말을 못 따라가서 실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몇 번 하다 보면 뭐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영상미를 추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번에 그 탄핵건 때문에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웅장하고 그런 걸 좀 담아야 되는데 아직 환경도 그렇지도 못하고, 뭐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뭐 저야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예쁘게도 만들어 보고 1시간 할 거 2시간 손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좀 아직까지 그좀 어린 마음인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격려가 있고 그러면, 그 피드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겠죠. 자,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정 때는 제가 탄기부가 아니고 쉬고 그러기 때문에 자유본에서 주최하는 대한문 집회를 갔었어요. 잠깐 그 대한문 집회를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이 먼저 나왔는데, 자, 여기 앞부분부터 다시 볼까요? 예,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백모 박성현 씨죠. 예, 제가 뭐 인터넷에서는 뭐 가끔 보긴 했는데, 뭐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생각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탄기국 주최하는
집회에만, 태극기 집회에만 참가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그 탄기국이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그 자유본에서 이제 그 주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탄기국 이외에 집회 장소를 나가봤는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탄기국이 좀 조직이 크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전보다 좀 많고 좀 질서정연하고 좀 짜임새가 있고, 물론 촛불 아이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뭐 민주노총이니 뭐 이런 그 운동권 좌측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선동이나 선전, 선동표 이런 것, 조직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집회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보수 그 태극기 시민단체들보다는 훨씬 세련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태극기에 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선 일단 자기네들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노조가 주최하는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노동조합들 아닙니까? 조합단체들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뭐 운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합이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그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연계가 되면서 정치 세력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정치 세력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에 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겠죠. 뭐 합법적인 것만 하면 상관도 없죠. 그 외국의 좋은 예들처럼.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이 시민단체라는 게 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듯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시민단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비공식적인, 뭐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얼핏 어디서 봤을 때 이번에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지만 사실 그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만드는 관변단체들 지원하는 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전부 감추고 방송에서는 마치 뭐 박근혜 정부가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결국은 정치 선동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노골적으로 조작하고 선동하면 뭐 쉽게 안 넘어갈 사람들 없어요. 게다가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 아니 저 방송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데 그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 결론, 언론은 쓰레기고 제일 처단해야 될 건 언론입니다. 종편. 얘네들은 진짜로 사회 악이고 국가를 완전히 거덜내고 자기네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의 국론은 완전히 분열시키고 국가를, 경제를 마비시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지. 만약에 이게 후진국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거덜나는 거. 지금 뭐 이재용이 뭐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만 그들 사상이 어쨌든 간에 국가 경제가 이렇게 그 우수한 집단들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게 중동이니 아프리카니 조금만 후진국으로 갔으면 벌써 나라가 이 정도면 거덜났죠. 하여튼 저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보면서 백모 씨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묵념하는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면에서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목교로 이동을 합니다. 오목교로 이동을 하는데 오목교로 이동할 때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파일을 잘못해서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아쉬운데 지하철 내에서 있었던 지하철로 이동하는 구간 동안에 태극기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연호하는 모습, 그 다음에 환호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같은 거, 그런 걸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서 방통위로 이제 저희들이 갔습니다. 자, 보시죠. 예, 저곳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좁았는데요. 좁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몰려오는 바람에 그 앞이 완전히 마비가 됐고요. 저는 높은 데서 지금 찍어야 하는데 화단밖에 없어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 옆으로 좀 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더 넓은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기 모여서 사람들이 막 연호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방심이에요. 박효정 씨. 이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사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거칠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요. 보수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보수의 어떤 특성이죠. 보수는 과격한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웬만한 일은 그럴 수도 있지라든지 저렇게까지 할 거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죠. 자, 저분들이 나오고 제가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된 거는 저 몹쓸 언론들하고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라고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언론, 국회, 검찰,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박효정이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물론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겠죠. 심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양천 경찰서장이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양천구의 국회의원이 김용태라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바른당인가 뭔가로 갔죠. 이 사람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경찰도 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지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텐트 치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아주머니들, 시위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아직도 12분이나 그 안에서 계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방심위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에어컨을 튼다, 그 다음에 난방을 안 준다, 물도 못 마시게 한다,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 애국 시민들이 이제 물품을 조달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고생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시위를 보시고 그분들도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만약 저런 시위가 없었다면
그분들이 힘으로 버티기가 어렵죠. 여자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박효정이 이 사람은 아마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러는 거 보면 끝까지 가보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확실한 소신이 있고 판단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행동을 할 텐데, 계속 미루는 거는 나중에 헌재 판결을 보고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의견을 유보하는 거는 그냥 줄 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인적인 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라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싶네요. 저 사람은 뭐 한간에 떠돌기는 재산 공개 때 뭐 감춰두는 것 때문에 지금 약점이 잡혀서 저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쪽 진보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들, 반정부 단체들은 확실히 남의 약점을 잡고선 하는 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아주 야비하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그런 민주주의나 정의,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단체고 조직입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진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방심이하고 가서 저런 시위를 했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것보다는 몇 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심이의 박효종,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JTBC의 손석희, 심수미,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좁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자기를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JTBC나 박효정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 자기가 좁은 공간에서 자기가 뭐 뉴스 만들고 이럴 때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창밖을 내다봤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주시를 당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주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일 때는 그게 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해 가지고 더 자극적인 행동하고 더 자극적인. 근데 나쁜 쪽으로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죽는 것만도 못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자기를 주시하면서 관심을 두고 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 고통을 못 참아서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얌전했기 때문에 손석희니 이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이름을 거론하고 타겟을 정해서 손석희, 심수미, 그 다음에 박효정이, 이런 방송이나 언론들, 지금은 방송이나 언론이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1차 공격 목표입니다. 대상이. 이들이 입을 제대로 보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대로,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태극기 쪽을 뭐 편향적으로 보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50대 50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끔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여론하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방통행이거든요. 태극기의 시위에 대한 보도는 진짜 MBC가 조금 해주는 거 이외에는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공격해야 될 부분, 제대로 방향을 돌려놔야 될 부분, 언론입니다. 방송 언론. 그 단기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조선일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뭐 조선일보는 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선일보의 구독수, 절독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바람에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뭐 다소 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조선일보가 압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핀포인트 공격입니다. 적의 소수의 적을 아픈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그 부분이 아프면 결국은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프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게 돼요.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 같은 데는 절독, JTB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방송 그 외국 방송하는 아이들을 그 이름을 거론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이 정의가 아니고 단순하게 편파 보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점잖은 거예요. 사실은 이 언론 아이들이 아주 지저분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 실제도 그렇습니다만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뺏기게 됐기 때문에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 국가 경제니 국가의 품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국정 논란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비한 거죠. 치졸한 거죠.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 밥그릇 때문에 나라를 거덜내는 거. 이런 식으로 저 아이들의 행동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12월 24일에 제가 어디에 글을 썼는데 그런 논조로 글을 썼습니다.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식으로 핀포인트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통해 가지고 뭐 중국의 유학생이 6만 명이 뭐 동원됐다. 그 부분은 우선 일단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무 이것저것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진짜 조선이나 동아나 국민일보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중국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어떤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면 그 후속 보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밝힐 의사가 있으면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2,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후속 보도가 안 나오면 이거는 작전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네들 언론이나 지금 탄핵 쪽으로 불리한 흐름이 흐르는 거를 덮기 위해서 마치 연예인 스캔들 기사 터트리듯이 터트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눈치 봐서 여론 보수 쪽에서 그쪽으로 방향이 틀게 되면 뭔가 계속 하는 척으로 할 것이고, 이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아마 그 일은 없었던 거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는 실체가 없는 중국인 유학생 6만 명 동원설은 우리가 그걸 떠들음으로써 촛불 집회에 정통성을 흠집내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겟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기국이 실체도 없는 중국인
중국 유학생 6만 명에 대해 가지고 뭐 성토를 할 겁니까? 비난을 할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열을 다시 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싸우겠다라는 얘기.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지금은 중국하고도 붙어서 힘을 이곳저곳 분산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들의 아픈 곳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핀포인트 공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선 탄핵 반대나 탄핵 기각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연휴 다음 끝나고 첫날인데 후유증이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후유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부들께서는 연휴 동안에 쌓였었던 일들 같은 거 하시느라고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힘들 내시고 좋은 일만 앞으로 좋은 일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오늘도 좀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좀 더 나은 동영상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좀 소개도 좀 시켜주시면 제가 더 기운이 나서 더 좋은 방송,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 다음에 좋은 기사를 좀 만들어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기운이 나면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